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펌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펌프의 종류의 약간의 특징과 약간의 작동사항만 알아도 우리가 나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열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외운 걸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펌프는 터보형과 용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터보형은 원심, 사류, 충류가 있어요. 원심에는 터빈형이 있고 벌류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형은 왕복식과 회전형이 있어요. 왕복식에는 버킷, 플런저, 피스톤, 타이어 프레임이 있고요. 회전형에는 기어, 나사, 베인이 있습니다. 특수형 펌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Z펌프만 보시면 되고요. 다 외웠네요. 네, 여러분도 이 강의가 끝나면 저처럼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펌프의 종류를 처음부터 내가 백지에서 적을 수 있으면 5급 회기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거든요. 물론 4급, 3급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펌프의 종류의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것만 외우면 몇 문제 맞출 수 있다 라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적어 볼게요. 펌프를 내가 나누려면 일단 여러분 터보형과 용접형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터보형과 용접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터보형이라는 거는 임펠러의 회전차 원심력에 의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터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접형 같은 경우는 최적, 부피, 어떤 공간이 일정한 펌프를 얘기해요. 그래서 밀폐된 어떤 공간을 가져서 그 부피를 줄여가면서 뭔가를 토해내는 펌프를 용접형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보형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원심식, 사류, 충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얘를 내가 펌프라고 생각해 놓고 얘네의 토출 방향을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이 들어와요. 근데 원심식은요, 수직으로 쳐올려요. 이게 원심 펌프고요. 그다음에 사류식은 들어와서 사선으로 꺾입니다. 약간 45도 각도로. 그다음에 충류 펌프는 선풍기랑 똑같아요. 그냥 일자로 들어와서 일자로 나가는 게 바로 충류 펌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원심 펌프는 위로 쳐올리니까 높이 쏴줘야 하는 어떤 그런 설비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고양정, 양정이 퍼올릴 수 있는 높이라고 했잖아요. 높이 쏴 올려야 하는 펌프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원심 펌프고, 충류 펌프는 일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려야 되는 어떤 곳에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고양정이 아니라 저양정, 뭐 대용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물을 많이 뭐 공급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곳에 쓰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원심 펌프에서 또 두 갈래로 나뉘어요. 터빈 펌프와 벌류트 펌프로 나눕니다. 얘네의 차이는요, 안내 날개의 유무입니다. 안내 날개란 무엇이냐? 잠깐 여기로 가시면 이렇게 생긴 게 안내 날개거든요. 여기서 이게 임펠러인데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좀 더 나와 있죠. 이게 안내 날개예요. 그러면 이 안내 날개가 있다라는 거는 좀 더 많은 압력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길을 더 길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벌류트 펌프는 안내 날개가 없고요.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여기 보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날개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더 높이 쳐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벌류트 펌프는 안내 날개가 없으니까 별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얘는 안내 날개가 있다. 얘는 안내 날개가 없어서 뭐하다? 별로다. 벌류트 펌프.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접형 펌프는요,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뉘는데요. 왕복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습니다. 이 왕복식 하면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이 항상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피스톤, 플런저,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그 다음에 버킷. 요렇게 4친구가 있고요. 회전식에는요, 기어, 나사, 베인, 기어, 나사, 베인.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사실 5급까지 문제는 거진 다 풀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눠보면 특수형 펌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세기사에서 다루는 게 제트펌프밖에 없어서 제트펌프, 분사펌프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뭐 동력수상 레저 할 때 쓰는 그런 제트 수상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터보형과 용접형을 이제 비교하자면 터보형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 송출이 약해요. 흡입이 약합니다. 그리고 쳐올리는 힘도 약해요. 뭐에 비해서? 용접형에 비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연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량의 변동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접형 같은 경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 터보형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유체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유량의 변동이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이 기어 펌프예요. 선박에는 다양한 유체들이 있죠. 뭐 한번 써볼까요? 우리 청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O 연료유도 있죠. 에로 윤활유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슬러지 뭐 이런 것들 있고, 또 에어 뭐 이런 거 있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름 같은 경우 점도가 높잖아요. 끈적끈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밀어내는 힘이 강한 펌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빨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기어 펌프가 우리가 기름, 연료유나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데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펌프는 터보형과 용접형, 특수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형에서는 제트펌프만 보셔도 무방하다. 터보형은 원심, 사류, 충류로 나눠지는데 원심은 수직으로, 사류는 사선 방향으로, 충류식은 일자로 나간다. 원심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안내 날개가 없어서 별로인 벌류트 펌프, 안내 날개가 있는 터빈 펌프로 나눌 수 있다. 왕복식은 버킷, 피스톤, 플런저 플러스 다이어프램까지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전식에는 기어, 나사, 베인이라는 종류가 있었다. 까지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터보형 펌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임펠러, 프로펠러라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게 보통 임펠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건 보통 원심식 펌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임펠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으로 분류된다고 했었죠. 얘네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걔네에 따른 임펠러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심식 같은 경우는 고양정에 쓰이고, 충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쳐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양정에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임펠러에 의해 유입된 액체의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하는 형태가 바로 터보형 펌프이다. 입니다. 자, 그럼 원심 펌프가 어떻게 물을 흡입하고 어떻게 배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물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달팽이처럼 생긴 부분이 케이싱이거든요. 이 케이싱의 안내 가이드에 따라서 이 아이가 위로 수직 방향으로 물을 쳐 올리게 되죠. 이게 바로 원심 펌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이 펌프를 내가 이렇게 따봤더니 여기 안에 회전차, 임펠러가 들어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달팽이관 같은 모양을 케이싱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축이 있죠. 샤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모터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에 따라서 얘가 같이 달려있는 임펠러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얘네 이제
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유체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이 이제 밀봉이 되도록 안에 커버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선생님이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펠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임펠러죠. 임펠러. 네, 그래서 물을 흡입해서 위로 쳐올리는 하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샤프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베어링이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이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 보시면 물이 여기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 바깥으로 물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막는 요 구분, 이거 부분, 예, 메카니컬 실이라고 하거든요. 메카니컬 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접형 중에서도 왕복형 펌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자면, 여기 지금 피스톤이 있죠? 네,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흡입하고 이렇게 디스차징, 배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 밸브가 있어요, 밸브. 내가 흡입할 땐 흡입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압축할 땐 압축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닫고 열리는 밸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얘는 피스톤이 달려 있으니까 피스톤 펌프가 될 거고요. 플런저 펌프는 그냥 이렇게 좀 피스톤이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스톤 펌프고 여기도 보시면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다시 내보내는 이런 방향이고, 작동 사항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펌프가 바로 이 친구가 다이어프램 펌프거든요. 일단 작동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저 검은색의 어떤 이 친구를 밀었다가 옆으로 뺐다가 하는 게 에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공기로. 그래서 압축 공기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왼쪽으로 밀었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정색의 동그라미가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서 흡입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 펌프는 그냥 우리 그 시골에서 물 뜨는 왕복 운동 해주는 거 있죠. 손으로. 그게 바로 버킷 펌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왕복 펌프는 결국 특징을 보자면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한 양을 밀어내는 게 바로 이 왕복 펌프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펌프에서 나오는 이제 회전형 펌프로 넘어오는데요. 회전형 펌프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나요? 기어, 나사, 베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어는 그냥 펌프 안에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으면 기어 펌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빨과 이빨이 서로 맞물리면서 물을 흡입하죠? 물을 흡입하고 이 얘네한테 할당된 공간만큼 얘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용접형 펌프인 거예요. 할당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어 펌프도 기어의 종류에 따라서 펌프의 종류가 좀 나뉘겠죠? 그래서 평기어 펌프가 있고 헬리컬 기어 펌프가 있는데요. 이 이빨이 서로 평행하면 평기어고요. 얘네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뭔가 되어 있으면 헬리컬 기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맞물림이 좋을까요? 이빨의 맞물림이. 물어본다면 헬리컬 기어가 더 맞물림이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연료유, 기름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합한 펌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헬리컬 기어 펌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평기어 펌프 같은 경우는 여기 얘네 둘이 이렇게 폐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폐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갇혀서 못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폐쇄 현상이 없는 헬리컬 기어 펌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의 종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기어, 헬리컬 기어, 그다음에 레크와 피니언. 이 레크와 피니언 어디서 나오죠? 연료 분사 펌프, 보슈식 펌프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베벨 기어, 이 축과 축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거. 그 다음에 웜과 웜기어는 둘이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웜과 웜기어라고 하고, 보통 몽키 스패너에서 쓰이죠. 그리고 이 기어 펌프는 많은 유량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정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나사 펌프. 요게 베인 펌프죠. 나사 펌프는 구동축과 종동축으로 나뉘는데요. 구동은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겠죠. 그리고 종동축은 마치 종처럼 얘를 따라 도는 게 종동축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기어가 아니고 나사죠. 네, 나사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우린 나사 펌프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사가 3개면 우리는 IMO 펌프라고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모 펌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나사가 몇 개면 3개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베인 펌프는 여러분이 작동사항을 먼저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약간 편심원을 그리고 있죠. 뭔가 편향된 원을 그리면서 이 날개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압축했다가 내보냈다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원심력에 의해서 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베인 펌프의 작동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헬레쇼 펌프인데요. 해기사 시험 문제에 헬레쇼 펌프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헬레쇼 펌프가 무엇인지 말을 좀 풀어 쓰면 방사식 회전 플런저 펌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유압계통에서 많이 쓰입니다. 방사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다. 뭐가 지금 되게 플런저가 여러 개 방사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방사식 회전 플런저 펌프를 우리는 헬레쇼 펌프라고 합니다. 얘의 작동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원을 그리기는 하는데 저 가운데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쪽은 압축을 하고 어느 쪽은 배출을 하고 요 사항을 반복하면서 계속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피스톤이 되겠죠? 이게 이 친구가 피스톤이 될 거고요. 이 플로팅 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동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동링, 요 유동링과 만나면서 얘네가 공간이 작아지면 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밀면서 압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간이 길어지면 흡입을 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여기 있는 오일, 컨트롤 오일이 들어가면서 얘를 이쪽으로 밀었다가 이쪽으로 밀었다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일로 밀 거냐 이걸로 뭔가 미세한 조정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스티어링 기어죠. 타 조정을 하는. 그래서 스티어링 기어에 많이 쓰이는 펌프가 헬레쇼 펌프입니다. 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실이 설치되는 펌프는 무엇인가요? 물어보지만 공기실을 아직 안 배웠거든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실린더가 있고 여기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게 피스톤 펌프라고 칠게요. 피스톤 펌프. 그리고 여기 공기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공기실. 여기는 공기실에 물이 이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피스톤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랑 2번 위치에 있을 때랑 밀어내는 배출량이 좀 다르죠. 그죠? 피스톤이 가지는 이 용적, 최적의 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일정하지 못한 유량을 내보내게 되면서 맥동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유량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공기실이란 걸 설치해요. 그래서 이 공기실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얘를 물을 똑같이 유량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물이 적으면 얘가 내보내주고 물이 너무 많으면 얘한테 들어가고. 이게 공기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왕복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압계통에 많이 사용되는 방사식 기억나시나요? 뭐 기억나야 되죠? 헬레쇼. 네. 펌프. 이 헬레쇼 펌프는 스티어링 기어 타 조정하는 펌프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식 펌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기어 나사 베인 항상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어 나사 베인이 나와야 된다. 이거 회전식이고 왕복식 적으라고 하면 뭐 나와야 돼요? 버킷, 피스톤, 플런저, 또 뭐 있나요? 다이어프램까지. 이렇게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헬레쇼 펌프의 흡토출 방향을 무엇으로 조절하는가? 우리 막 그 플런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편심의 어떤 원의 운동에 의해서 유동링을 만나면서. 맞죠? 유동링과 만나면서 얘가 눌렸다가 풀어졌다, 눌렸다가 풀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유동링으로 조절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모 펌프 나왔네요. 나사가 몇 개인? 나사가 3개인 펌프를 우리는 이모 펌프라고 한다. 그럼 나사 펌프 찾아야겠죠? 근데 이 이모 펌프는 어떤 펌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보통 이 나사 펌프나 기어 펌프는요, 기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도 기름이 있는데요? 연료 분사 펌프? 여러분, 연료 분사 펌프는 우리 보슈식 연료 분사 펌프 썼던 거 기억이 나나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슈식 연료 분사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보슈식 연료 분사 펌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헬레쇼 유압 펌프와 윌리엄 제니 유압 펌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저도 펌프를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윌리엄 제니 유압 펌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레쇼 유압 펌프만 제가 지금 앞에 갖다 놨는데, 그래서 헬레쇼 유압 펌프는 유동링으로 이제 조절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정답은 아마도 가 아니면 사가 될 텐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답은 일단 제니 펌프는 소캔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외우는 것밖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가. 네, 이렇게 우리가 펌프의 어떤 그 종류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선생님이 영상을 조금씩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펌프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내가 좀 분류해낼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조금 시작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자면 원심 펌프는 수직으로 차올리는 거, 그 다음에 사류식 펌프는 사선, 그 다음에 충류식 펌프는 일직 이렇게 축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충류식이라고 하죠. 원식식 펌프는 수직으로 차올리니까 고양정에 쓰이고, 축류식 펌프는 일자로 가니까 고양정에 쓸 수 없겠죠. 저양정에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형 펌프는 최적형이죠.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밀어내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배출하는 걸 우리가 용접형이라고 합니다. 이 용접형은 왕복식이 있고 회전형이 있었습니다. 왕복식은 피스톤, 플런저, 버킷, 다이어프램이 있었죠. 얘네들의 특징은 밸브를 가진다는 거였어요. 터보형에는 밸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전형 펌프는 기어 나사 베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어 나사 베인은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유체를 우리가 이송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특히 기어 펌프. 그리고 이 기어 펌프 중에 나사 펌프, 나사가 3개인 펌프를 뭐라고 한다 했죠? 이모 펌프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두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각 펌프들을 조금씩 특징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 특징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